의사가 되려면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선 단순히 돈이 잘 벌리는 아이템을 구상해서 열심히 돈 벌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부자 공부가 필요합니다. 영원부터 시작하는 난생 처음 부자 수업, 돈 공부는 처음이라를 통해 이 부자 수업을 한번 해보시죠. 책의 내용 중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나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은 되도록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중요한 내용이나 제가 새롭게 인식한 부분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책의 초반은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간혹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소수이고 우리가 소수가 되기에는 평범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행복이란 돈을 충분히 벌어놓은 사람이나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사치라고 말합니다. 또한 돈을 모른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을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선 대부분 돈이 필요하다라는 돈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돈의 시각에서 소득이란 잉여자금, 즉 벌고 쓰고 남은 돈을 말한다는 것이죠.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을 고민할 때는 기존 소득을 늘리는 방법, 예를 들어 승진을 해서 월급을 더 받는 경우가 있고 새로운 소득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잉여자금은 기존 소득을 늘리는 방법인데 하지만 잉여자금을 최대치로 늘린다고 한들 결국 급여를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돈을 알고 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소득의 개념을 새롭게 잡고 잉여자금을 확보하여 그 돈을 기회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새로운 수익 형성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 결국 새로운 소득을 만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투자자가 되어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중에 많은 책들도 전문가들도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과 정성이라고 합니다. 돈에 대한 시간과 정성에 초점을 둔 책은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투자하는 금액은 쓴 시간과 정성에 비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에서 배움을 찾을 때 비로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고 결국 돈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훌륭한 투자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돈을 자신의 능력으로 만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되기 위한 구간은 1단계 전개 구간, 0원에서 1000만원, 2단계 성장 구간, 1000만원에서 1억원, 3단계 성숙 구간 1억원에서 5억원, 4단계 선택 구간 5억원 이상으로 나눕니다. 이 책이 2019년 초에 나왔으니 인플레이션과 코로나를 고려한다면 3단계 성숙 구간이 10억원까지이고 4단계 선택 구간이 10억원 이상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투자를 시작하는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1000만원을 모았으면 서점으로 가서 선택한 투자 수단과 관련된 책 3권을 사서 10분의 1인 100만원을 가지고 그 책에 적혀있는 방법을 그대로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두려워 말고 무작정 시작하라고 합니다. 100만원씩 최소한 10번의 기회를 만들고 경험을 모두 기록한다면 이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길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야 합니다. 100만원을 반복해서 투자하다 보면 조금씩 자신의 성향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성향에 맞춰서 조금씩 책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곧 경험이고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자신만의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언제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하는지 시간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를 시작했으면 흔하디 흔한 대중들과 반대로 하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싸게 사는 방법을 찾는 열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돈을 법니다. 개인 투자자는 싸게 팔고 비싸게 사서 돈을 못 법니다. 세력이 싸게 샀다는 것은 그 싼 가격에 누군가 개인 투자자가 팔았다는 이야기겠죠. 결론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싸게 사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을 사야 할 때는 대중들이 팔 때, 주식을 팔아야 할 때는 대중들이 살 때입니다.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남들이 모두 팔려고 할 때 살 수 있는 용기와 남들이 모두 사려고 할 때 팔 수 있는 절제입니다. 투자를 하고 난 후에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투자를 하고 나면 욕심이 생기게 마련이죠. 3단계 성숙 구간에서는 시간과 정성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노력 이상의 가치를 바라기 때문에 슬럼프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고 상식적인데 원하는 돈의 크기만큼 다시 노력하면 됩니다. 처음 돈을 배웠을 때의 마음가짐, 시간과 정성으로 돈을 벌겠다는 마음가짐, 결국 초심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슬럼프는 그만큼 자신이 노력해왔다는 증거이니 투자와 잠깐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투자 후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4단계에 접어듭니다. 4단계 선택 구간에서는 돈을 버는 것에 익숙해지는 시기입니다. 보통 이 시기에 다다르면 다른 이들은 돈을 번다며 부러워하지만 이건 역시 시간과 정성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경제적 자유는
자유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해도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때는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또 한 번 강조하지만 경제적 자유는 특정한 한 가지 방법을 알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간 당신이 들였던 시간과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 삶의 많은 시간을 오롯이 자기를 위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100억, 1000억 부자의 반열에 도전해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만약 더 큰 부자의 반열에 오르고 싶다면 첫째, 앞으로의 노력이 훨씬 커야 합니다. 이 길에는 스승도 교과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얼마나 해야 하는지는 오직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천성과 투자 수단이 잘 맞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초고수 투자자가 되려 한다면 지금 자신이 선택한 투자 수단과 자신의 천성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싫지 않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지금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셋째,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음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초고수가 되기 위한 길에는 너무나 많은 시대적, 정치적 상황 등의 변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도와주는 기회가 있어야 하지요. 네 번째, 이 시기에는 모든 것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만나 큰 손실을 보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만은 없도록 최소한의 자금은, 즉 당장 은퇴를 하더라도 삶의 무리가 없을 수준의 금액은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책 속에 서점의 함정, 열풍일 때는 고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재미있어서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대형 서점에 방문하면 투자와 관련된 책을 따로 모아놓은 진열 매대가 있습니다. 당신이 투자한 투자물이 담긴 책이 우후죽순으로 출간될 때 그 시기가 바로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때가 투자물의 고점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 명의 작가가 동일한 투자물로 많은 돈을 벌어서 책을 썼다면 그 투자물이 속해 있는 시장 가격도 올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번 작가가 쓴 책이 출판되는 시점이면 그 투자물은 고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미있지만 뼈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점이 아닌 저평가 기업들을 찾는데 누구보다 신속하게 시간을 쏟고 연구를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이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나 상위 개념의 발생 이유와 발생 시기를 고민하는 것은 투자자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는 일이고, 투자자는 그저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대응하면 됩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나 금리가 오르내리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잘 안다는 착각 속에서 큰 손실을 불러오는 투자를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예상치 못한 위험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자의 후속적인 시나리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시 가장 중요한 주식 투자에서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 것인지 기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우량주 1000억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주식만 사겠다. 나는 빅테크만 사겠다. 나는 마이너스 20% 이상 빠진 주식을 사겠다 등등을 정해놓으면 선택의 폭도 줄일 수 있고, 기업 정보나 나의 기업 선정의 결과에 대한 더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선택한 종목을 얼마나 살 것인지 기준을 정합니다. 내 자산의 10%를 사겠다. 내 주식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의 30%를 사겠다 등등이 있겠죠. 페니스탁이나 미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데 얼마나 빨리 발전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거나 할 때 이 기준을 세우는 것이 포트폴리오를 더 안정성 있게 끌고 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살 것인지 정하면 얼마에 어떻게 살 것인지 기준을 정한다. 10%가 되면 사겠다. 몇 불 이하가 되면 사겠다 등등이 되겠죠. 네 번째, 얼마에 살 것인지 가격이 정해지면 얼마에 어떻게 팔 것인지 기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2배가 나면 팔겠다, 손해가 나면 팔지 않겠다, 수익이 10%의 반을 팔고 남은 반은 15%까지 보겠다 등의 기준을 수립하고 얼마에 어떻게 팔 것인지 매도 가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데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며 그 기준은 반드시 수치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치화하지 못한 기준은 대부분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시나리오에서 더 자세히 언급됩니다만, 아무튼 가격이 하락하면 사야지 하면 막상 본인이 생각한 가격이 오더라도 조금 더 빠지면 사야지 라는 생각만 하다가 결국 사지도 못하고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구축했던 사람은 그 손실이 다음 손실을 막아주는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최고 경지에 오른 투자자들은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면서 큰 수익을 냅니다. 그들의 보유한 수천 수만 번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대응 영역이 만들어졌고, 이제 그것이 감으로 축적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돈 공부는 처음이라를 통해 투자자의 기본인 부자 수업을 좀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투자 관련 서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이 영상이 반응이 괜찮을 시 돈 공부는 처음이라보다 내용이 좀 더 좋은 후속작인 부의 시나리오도 올려드릴 테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